자, 오늘 3일차 수업 점프 목록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없었던 거였는데 과거라고 하면 뭘까요? 이게 지금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의 공통 영역이에요.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의 공통 영역. 그러니까 그 이전 거라면 윈도우 XP? 윈도우 XP가 되겠죠. 그렇죠? 예. 윈도우 비스타는 나오다가 중간에 사라졌으니까 넘어가고 윈도우 8이나 윈도우 8.1은 제외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프로그램 목록이 쭉 보이잖아요. 흔적이. 근데 여기 흔적을 보면 화살표가 있어. 화살표. 화살표가 없는 애가 있고 화살표가 있는 애가 있는데 제가 메모장에 가서 화살표를 갔더니 블로그 입문 마케팅 11주차 강좌,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11주차 강좌, 파리 문구, 리플랜 만들기.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클릭하면 이게 열리겠지. 이렇게 열린단 말이야. 이게 열리는 거야. 그러면 과거의 흔적이에요. 과거의 흔적. 파일이나 폴더 웹사이트를 내가 다녀갔던 흔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 다시 여기 가서 프로그램에 가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니까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견적서도 봤었다 그러고 여기 뭐 일괄 입력 양식도 봤었다 그러고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얘가 열리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야. 굉장히 중요한 문서야 이거. 그러면 요 앞정을 꽉 찍으면 앞정이 고정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기억하는 개수가 20개면 20개. 그럼 20번째까지는 기억이 됐다가 21번째 거를 작동하면 처음 건 사라지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밀어내기니까. 근데 여기다 고정을 시켜버리면 얘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럼 나머지들만 계속 밀려내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한글 2010도 포토스케이프 강좌, 뭐 프롤로그, 뭐 작가 소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두고 있으면 그것도 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하나 여기 껌껌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아니고. 괜찮으세요? 안 돼요.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책들 보시면 돼요. 이 화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내용이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설명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흔적이 어떨 때는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목록에서 제거해 버리면 걔는 또 흔적에서 사라져요. 자주 사용하는 목록의 표시 항목을 항상 표시되도록 하려면 앞정을 클릭하면 뭐가 된다? 얘는 항상 목록에서 고정된다. 여기에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 이래도 되고 불필요하면 해제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프 목록을 하게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라면 이게 보이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 작업 표시줄에 가서 개인정보 어디 있어? 시작 메뉴 탭에 가시면 개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이쪽에 여기 점프 목록에 표시할 최근 항목수라든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내가 늘릴 거냐 줄일 거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프 목록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눌러갔을 때 항상 저는 엑셀에서 뭘 작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쓰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자료를 열어놓지는 않죠. 제 개인적인 자료를 열고 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는 제거하고 제가 갑니다. 공동 컴퓨터니까 거기서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뭐 상관없죠. 저 혼자 쓰는 컴퓨터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더라 하는 거. 자, 오른쪽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윈도우 점프 목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점프 목록은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에 표시된다. 예, 출제 예상 문제네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작업 표시에는 프로그램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점프 목록이 표시된다. 프로그램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작업 점프 목록이 표시된다? 뭔 소리죠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정을 누르면 고정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여기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어디를 따돌아다녔는지 보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어딜 돌아다니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 최근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윈도우 10에서는 설정 버튼 눌러서 개인 설정에 있는 시작에 가서 얘를 선택할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 윈도우 10과 윈도우 7에서는 약간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능은 두 가지 다 있다. 윈도우 7도 있고 윈도우 10도 있고 있는데 약간 접근하는 방법은 약간 다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뭔가요? 탐색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탐색기. 자, 윈도우 7에서는 이렇게 하고 윈도우 10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거 나온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탐색기가 뭐죠? 탐색기? 미국의 우주왕복선의 이름도 익스플로러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중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쾌적한 분위기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자동차들,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탐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탐험.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탐색기라고 부른 것 같아요. 뭐를 탐색한다, 찾아다닌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시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건 인터넷 탐색기예요. 익스플로러가 탐색기거든. 이거는 우리말이고요. 영어에서는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이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든지 휴대용 장치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라든지 제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안에 뭐가 처박혀 있는지 검색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탐색기라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시작 버튼 누르면 컴퓨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이 창, 이게 탐색기예요. 그러면 바탕화면에는 뭐가 있고 라이브러리는 뭐가 있고 문서는 뭐가 있고 또 뭐 여기 컴퓨터에는 뭐가 있고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고 이런 말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 또 밑에 보면 제어판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파일을 찾아야 되는지. 지난 추석 때 지난주인데 집에서 쉬면서 뭔가 문서를 작성했는데 못 찾겠어. 쉽게 말해서 내가 아래 한글 2010으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찾아봐도 없는 거야. 분명히 내가 뭐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걸 찾으려니까 못 찾겠다 이거죠. 이럴 때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찾는 거죠. 여기에서 날짜를 정해줘. 날짜. 그래서 지난주 9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제가 찾아요. 이렇게 막 찾아. 9월 10일 딱 클릭했더니 거기서부터 뭐 작성한 날짜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찾아주는 거야. 10일이 아니면 11일인가? 그럼 11일 클릭해보면 또 11일 또 쫙 나오겠죠. 11일 날은 없대. 당연히 없지. 11일서부터는 여기
수업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목요일서부터 수업 안 했구나. 12일서부터 수업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겠지 뭐. 이게 뭐야? 제가 작업한 단계만 나오네. 예. 금요일날 작업한 거 없죠. 그렇죠? 토요일날도 수업 없었으니까 없잖아요. 여기서는 없지만 집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알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알면서도 접근을 못하는 경우.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그 영상 제작한 파일이 어딘지 못 찾는 거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어요. 영상을 몇 개를 다시 제작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검색하면 되지.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기존에 작업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한탄스러운지, 한스럽고 바보스럽고 멍청한 느낌이 든다랄까? 그런 생각마저 들게끔. 너무나도 간단한 기능인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계층 고절하고 돼 있죠. 계층 고절하는 건 뭐냐면 뿌리죠. 저기 나무 트리.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딱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바탕화면 안에 내 컴퓨터가 있고, 내 컴퓨터를 열어보면 C 드라이브가 있고, C 드라이브를 열어보면 또 다른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열어보면 이파리가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다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가 뿌리라고 보면 얘는 기둥이고, 기둥 안에 가지고 줄기고 이파리고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컴퓨터는 다 트리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다르죠? 왼쪽에는 폴더를 보이게 되면 이 폴더를 클릭하면 폴더 안에 있는 또 다른 파일이나 또 다른 폴더가 보여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뭐 다운로드 클릭하면 파일이 보이고, 어떤 거를 클릭하면 폴더도 있고 파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탐색창, 왼쪽에 탐색창이 있고 오른쪽에는 파일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폴더가 표시되고 폴더의 내용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미리 보기 창도 볼 수가 있다고 써 있는데, 미리 보기 창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요 내 사진이 보이죠 지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아이콘 안 보이죠? 목록 안 보이죠? 자세히 누르면 몇 월 며칠 날 이 문서가 작성이 되는지는 보이는데 얘가 뭔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요걸 눌러보면 되죠. 여기 물음표 왼쪽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은, 자, 클릭하면 얘가 보이고, 클릭하면 얘가 보이고. 예. 내 사진 그렇게 돼 있죠. 내 문서에 가보면 여기 어떤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얘가 미리 볼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클릭하면 미리 보기가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좀 볼까요? 제 USB 메모리를 선택해서 교육 자료, 여기 보니까 중부. 자, 얘를 클릭했더니 여기 NCS 기반 훈련 과정 운영 교육 선발 확인서 하고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건 뭐죠? 중부 발전센터 청구하는 면접 해갖고 나오고, 요거는 이제 강사 협조사항 안내서. 이건 안 보이네. 이건 안 보이고, 어떤 거는 보이기도 하고. 자, 아래 한글 파일은 여기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보이나요? 아, 이건 보이네요. 어떤 글자는 보이고 사진도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를 안 보고요, 그냥 큰 아이콘으로 봐요. 그럼 한꺼번에 보이죠. 아래 한글 문서도 이렇게 대략 그림도 보이고 사진도 보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려면 컴퓨터가 좋으면 돼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미리 보기처럼 다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 엄지손톱. 썸네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이 성능이 안 좋으면 이 사진이 다 보이는데 로딩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냥 목록으로 보고, 대신에 얘를 클릭하면 봐야 되는데
미리 보기 창을 클릭해가지고 클릭하면 나타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컴퓨터 좋잖아요. 저도 집에서는 그냥 아이콘별로 봐요. 한꺼번에 쫙 보이니까 보기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인쇄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를 열지 않고도 바로 인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진을 내가 인쇄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가 있으니까 쫙 인쇄가 되겠죠. 원래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미리 보기 창이 뜨잖아요.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뜨고요. 여기 가서 인쇄 명령을 걸어서 인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쇄를 누르면 그럼 이제 아래 한글로 열리면서 인쇄가 되겠죠. 얘는 그림 보는 파일이니까 거기서 인쇄가 되겠고. 예. 인쇄 어디 갔어? 인쇄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예. 그 다음에 이 폴더라는 개념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이죠. 왼쪽.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클릭하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검정색은 약간 45도 아래가 방향을 쳐다봅니다. 그 다시 누르게 되면은 얘가 아래 방향을 검게 나타났다가 얘를 누르게 되면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되죠. 하얀색으로. 이거는 뭐냐면 뭔가가 펼칠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Q라고 하는 폴더는 누르면 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폴더는 없다. 그러나 여기 있는 강의 자료라는 얘를 클릭하면 폴더가 있다. 폴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폴더가 쫙 펼쳐졌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폴더가 없어요. 여기는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폴더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폴더가 없습니다. 파일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파일은 있는데 폴더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나는 게 이 하얀색 화살표예요. 그래서 그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다시 축소 형태가 되죠. 오므라든다고 하죠. 그렇게 돼서 다시 보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을 클릭하면 하위 폴더가 표시가 되고 약간 45도 각도 방향으로 표시가 되고 검정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이 검정색 폴더는 뭐냐면 하위 폴더가 있다라는 얘기고 표시가 됐다라는 뜻이고 다시 클릭하면 다시 정면을 바라보면서 하얀색 화살표로 바뀐다. 그거를 의미하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그렇게 되네?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컴퓨터를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고 사용을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알게 되시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그 강좌 녹화라고 하는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눌러서 펼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펼쳐보려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별표 있잖아요. 곱하기 표시. 곱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그렇죠. 요 별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별표를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표시가 돼. 다 펼쳐져요. 지금. 계속 펼쳐지는 중입니다. 이 명령이 끝나기 전에는 이 컴퓨터를 못 만져요. 얘는 지금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다 펼쳐졌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안방에 있는 장롱을 열면 그렇죠?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수납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폴더잖아요. 폴더. 우리 싱크대를 열어보면 여러분 주방에 가보면 다 수납 공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 문 하나 열 때마다 그게 폴더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펼쳐놓고 보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에서는 별표를 누르면 한꺼번에 쫙 펼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대신에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나 이 컴퓨터 여기 가서 별표 누르면 큰일 나요. 여기 있는 모든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다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는 멈춰 있어요. 이거 하는 동안만큼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별표를 여러 번 눌러봤었어요. 바탕화면에서도 눌러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죠. 컴퓨터가 안 움직이니까 내가 왜 그걸 눌렀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게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내 컴퓨터에 와서 제가 제 USB 메모리를 선택하고 여기 원본이라는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본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 원본 누르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 원본 누르면 바로 위로 올라가고, 또 백스페이스 누르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고.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문을 닫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기능이에요. 백스페이스가. 예. 근데 우리는 키보드로 안 하잖아요. 마우스로 하잖아. 그러니까 마우스로 하는 거 시험에 안 내요. 아는 걸 뭐하러 내. 그러니까 키보드로 물어보죠. 키보드로. 이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상위 폴더가 선택된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탐색에 관한 기능이다.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나 파일 및 폴더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폴더와 파일을 계층 구조로 표시하며 폴더 앞에 오른쪽 화살표 기호는 오른쪽 방향 기호는 하위 폴더가 있음을 의미한다. 상위 폴더로 올라가는 거는 홈 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 뭔 키를 누른다고요? 백스페이지. 홈은 뭡니까 여러분들? 홈? 홈이란 뜻이 뭐예요? 앞으로 간다는 뜻이 앞.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홈은 영어 단어로 집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집이라는 영어 단어 뜻보다 두 번째 뜻인 처음이라는 뜻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런 뭐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인터넷 화면, 이거를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고 있잖아요. 홈.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 예. 그런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틀렸네? 홈이라는 말이. 예. 그 다음 라이브러리 볼게요. 라이브러리는 시험에 얼마 안 나왔죠? 윈도우 10에서는요 라이브러리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왼쪽 컴퓨터에 보면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따로 있고요. 또 이 컴퓨터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내 문서도 있고 내 비디오도 있고 내 사진도 있고 내 음악도 있어요. 이게 실제 폴더입니다. 근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음악과 여기는 내 음악이 비스무리하게 느껴지고 여기는 문서랑 여기는 내 문서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는 내 문서는 뭐고 문서는 뭐냐? 내 문서도 있고, 내 문서라는 말은 뭐예요?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자료가 저장되는 공간이고, 내 음악은 음악이나 소리 같은 파일을 여기다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음악이라는 폴더는 또 뭐냐? 그죠? 내 음악 말고 음악은. 그러니까 내 음악도 있고, 다른 폴더에 있는 음악 파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음악 폴더가 있잖아요. 이거를 라이브러리, 음악이라는 곳에다 묶어버리자. 우리가 학용품 그러면 내 책가방 속에 있는 필통에도 학용품이 있고 내 책상에도 학용품이 있고 또 안방에도 학용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각각 폴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데 묶어서 라이브러리로 묶은 거야. 학용품.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책가방 속에 있는 학용품, 그 다음에 책상에 있는 학용품, 얘를 연결해 놓은 거야. 그게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잘 못 써.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요. 말은 그런 건데. 윈도우 10에서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사용을 하면 보이는 거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게 라이브러리 자체가 안 보이고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 문서, 내 음악 이거로만 보이게 할 거냐. 오죽하면. 사용자가 잘 안 쓴다는 거죠. 예, 그렇게.
라이브러리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한데 연결해서 사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한데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셔도 상관은 없으니까는. 예. 50개까지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데 그 50개의 숫자도 중요한 건 아니고 요런 게 있다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다가 제 하드 디스크 안에 있는 요거 프로그램 수업용 자료라고 있잖아요. 얘를 라이브러리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 얘를 끌고 여기다 라이브러리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 문서에다 가져가면 이건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복사가 되는 거고 라이브러리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문서에다 포함을 시키면 요 문서 안에 가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긴 있는데 내문서가 있고요. 공용 문서가 있고요. 요거는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예요. 제 D 드라이브에 있는 제 하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문서가 된 거지. 원래 우리가 아는 문서는 내문서 하나야. 내문서 하나. 근데 여기는 내문서 이거 하나라고. 그런데 그 안에 공용 문서하고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를 묶어가지고 그냥 문서라고 통틀은 거야. 여기는 3번지, 여기는 2번지, 여기는 7번지야. 각각 땅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내 땅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사용 안 할 거라면 어떻게 돼요? 라이브러리에서 빼버리면 빠졌어요. 그렇죠? 빠졌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지. 여기서는 목록에서 빠졌지만 실제 제 컴퓨터 안에는 살아있잖아요. 이 안에는 살아있잖아. 그래서 시험에 혹시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거되는 게 아니라 위치만 제거되는 거지 실제는 다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실제는 살아있다. 예. 그러나 아까 그 수업용 자료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료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삭제하면 그때는 삭제가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얘를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킨단 말이야.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켰어요. 문서에다가. 그 문서 안에 들어갔잖아요. 얘를 제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 실제로 삭제가 돼요. 이거는 이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나 폴더 파일들은 실제로 삭제가 되면 실제로 삭제가 되는 거고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목록을 삭제하는 거는 원래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고 그대로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문제는 뭐가 나온다 볼까요? 1번 윈도우즈의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여러 위치에 저장된 위치를 한데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무슨 말인가 보세요. 네 번째. 자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 여부들을 제한해서 안전하게 컴퓨터 사용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네. 자녀 보호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자녀 보호 설정. 라이브러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네 번째는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라이브러리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라이브러리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연결해 주는 거다. 실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안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실제 파일도 삭제되지만 라이브러리 자체를 삭제하면 실제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네 번째, 라이브러리 폴더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30개까지 추가할 수 50개라고 아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50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삭제하면 실제로 삭제되는 거고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자체를 삭제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목록에서 빠지는 것 뿐이지. 그 다음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대? 뭐가? 폴더 옵션. 폴더 옵션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폴더 옵션을 공부해야 되겠죠?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제어판 한번 컴퓨터 켜져 있으면 시작 버튼 눌러서 제어판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이제 범주 그룹별로 볼 수가 있고요. 얘를 아이콘별로 볼 수도 있어요. 큰 아이콘으로 보든 작은 아이콘으로 보든 쭉 펼쳐놓고 보는 건데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그룹별로 범주별로 보면은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 폴더 옵션이 있어요. 또한 내 컴퓨터 창에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구성에 가보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가서 구성에 가면 폴더 및 검색 옵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폴더 옵션 아이콘이 뜹니다. 프로그램이 뜨죠. 자, 제어판에도 똑같아요. 제어판에서도 폴더 옵션 누르면 그 창이 뜨는 겁니다.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 요게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이 약간 달라요. 윈도우 7에서는 폴더 표시, 모든 폴더 표시나 확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일반이라는 항목에 들어있지만 윈도우 10에서는 보기라는 메뉴 클릭하면 이 제일 위에 나타나요. 요 일반에 보면 모든 폴더 표시나 현재 폴더 확장하는 기능이 7은 일반에 있고 10은 보기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물어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는 게 선택되어 있나 보세요. 기본값 복원 한번 눌러보세요. 기본값 복원. 기본값 복원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얘를 선택해서 쓰는 거고 보기에 가서도 기본값 복원을 눌러놓고 자세히 보시면 아랫줄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 가서 봤더니 컴마리 이거 필기 핵심 요약 2018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파일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래 한글 파일이야? PPT 파일이야? 뭐야? 모르죠? 그런데 얘를 숨기기를 해제하고 적용을 눌러놓고 보면은 PDF라고 뜨네. PDF. 얘가 해제되어 있으면은요. 원래 선택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 안에 컴퓨터란 아이콘도 있고 레인보우라는 프로그램 이 아이콘이 있는데 얘 파일이 뭔지를 모르죠. 유형에는 JPG라고 떴지만 몰라요. 이렇게 보면 모른다고. 지금 이게 PNG인지 JPG인지 모른다고. 근데 확장명 숨기기를 해제를 해줘야 돼. 이제는 그러면 얘가 JPG구나 하고 보이거든. 이 확장자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확장자를 알아야 이게 zip 파일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P4, MP3 파일인지 이게 뜨거든. 이 확장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확장자에 관한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음 보기에서 특징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보기 1 뭐가 나오냐면은 MP3 그 다음에 보기 2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WAV 보기 3에는 MIDI 보기 4에는 MP4 특징이 다른 게 뭡니까?
MP3 들어보셨죠? 뭐예요 MP3가? 소리죠 소리. 예, 오디오 파일이라 그래요. 우리는 오디오 파일. 웨이브는 뭐예요? 웨이브. 이 웨이브 물결 치는 웨이브에 이것도 음성으로 녹음한 거. 옛날 테이프나 여기에 저장된 거를 오디오라 그래요. 이것도. 미디는 뭐냐면 전자음원이라 그래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우리 여러분들 혹시 칠순잔치 팔순잔치 가시면 밴드 하는 아저씨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 노트북 같은 거 펼쳐놓고 막 버튼을 눌러놔. 그 다음에 그러면 기타를 치면 막 쿵짝쿵짝쿵짝 이런 리듬이 막 나오거든. 그 미디란 기기예요. 전자음원을 만들어. 이것도 오디오예요. MP4는 뭐예요? 비디오예요. 비디오. 우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잖아요. 그게 MP4로 저장이 돼요. 확장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장자.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요. HWP, PPT, 그 다음에 XLS,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PNG. 넷 중에 이상한 거, 좀 다른 거. HWP는 또 뭐예요? 아래 한글 파일. 이건 파워포인트 파일. 이건 엑셀 파일. 일반 문서 작성한다고 하죠. 얘는 뭐예요? 사진,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런 확장자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여기 확장명 숨기기가 선택돼 있으면 안 된다고. 왕초보들은 얘를 숨겨놓고 쓰지만 우리는 숨기면 안 돼. 꼭 보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확장자가 MP3인지 MP4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EXE인지 MSI인지 이런 게 폴더, 파일, zip 파일인지 ISO 파일인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들이. 동요모음 여기도 MP3라고 돼 있네. 그렇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래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폴더 옵션에서. 근데 아까 폴더 옵션 보시면 뭐가 많았죠. 일반도 있고 보기도 있고 검색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은 뭐고 보기는 뭐고 검색은 뭐고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책의 일반은 뭡니까? 자, 요거 있어요. 요거. 새 창에서 폴더를 열 거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 컴퓨터 창이 있는데 여기 D 드라이브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D 드라이브가 따로 열렸죠? 우리가 보통 더블 클릭하면 거기서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폴더가 따로 열렸죠. 지금요. 이렇게 계속. 자, 구성에 가서 검색 옵션에 가서 같은 창이 열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자리에서 열리죠? 자기 폴더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창에 열 거냐 이런 것도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모든 폴더 표시냐 아니냐 하는 건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내 컴퓨터를 열었어요. C 드라이브. 오른쪽에 C 드라이브가 열렸죠. 밑에는 열렸어요? 왼쪽에는 안 열렸죠? 그럼 제가 이거 펼쳐봐야죠. 이렇게 펼쳐봐야죠. 그런데 얘를 다 선택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 자, 제가 이제 내 컴퓨터에 가서 여기 있는 C 드라이브를 열어볼 겁니다. C 드라이브를 열어볼 거예요. 그럼 C 드라이브가 여기 C 드라이브를 열면 어떻게 된다? 자, 프로그램 파일에서 열면은 왜 또 이렇게 열린다니? 예. 여기가 한꺼번에 펼쳐지고 잠깐만 왜 이렇게 열려? 다시 폴더 옵션에 가서 다 선택해 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하는 게 있고 두 번 클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은 한 번만 클릭하죠? 이렇게 됩니다. 줄이 쳐졌어요. 줄. 클릭 열렸어. 클릭 열렸어. 그렇죠? 원래는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검색 옵션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할 거냐
기본값으로 바꿔놓으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더블 클릭해야만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왼쪽이 다 펼쳐지죠. 얘가 안 돼 있으면, 얘가 안 돼 있으면 제가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를 열어도 왼쪽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왼쪽이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잖아. 그런데 얘를 다 열게끔 자동으로 폴더가 착착착 펼쳐지도록 하라고 명령을 걸어 놓으면은 다시 내 컴퓨터에 갔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왼쪽이 펼쳐지잖아요. 지금 왼쪽이 펼쳐지잖아.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거와 연관된 애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잖아. 쭉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큼 공부하시냐가 문제겠지만은 윈도우 7에서는 아까 구성 및 폴더 옵션, 아까 내 컴퓨터에 가서 구성에 가서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윈도우 10에서는 요 앞에 있어요. 보기라고. 그럼 거기 가면 아까 우리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옵션에 가서 클릭하면 되고. 근데 그 보여주는 내용이 약간은 차이가 나요. 그러나 공통적인 내용은 더블 클릭해서 볼 거냐, 클릭해서 볼 거냐, 또 숨겨진 파일도 볼게 할 거냐.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가보면 여기 폴더를 자세히 보세요. 몇 개라고 보이냐면은 18개 정도가 보이는데, 폴더하고 파일이, 제가 여기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것도 보겠다라고 제가 체크하면은요,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숨겨져 있는 건 허해. 뭐가 좀 허옇게 보여요. 요거 허옇게 보여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긴 열리죠. 아까는 얘가 안 보였던 거니까 못 열었다고. 근데 지금은 얘는 원래 보이던 애니까, 얘네들은 보이던 애니까 괜찮은, 얘는 안 보이던 애야. 이거 허옇잖아요. 그렇죠? 요거 허연 거. 그럼 이거를 왜 허옇게 만들었을까요? 왜 숨겨놨을까요? 평상시에 네가 볼 일이 없다. 보지도 마라. 왜? 너 괜히 이거 봤다가 궁금하다고 두들겨 패다가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 꽝 된다.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건가? 이건 위험한 거니까 함부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 같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긴 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USB 메모리에 들어있는 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폴더. 얘를 속성에 들어가서 숨김을 해요. 숨김. 그러면 평상시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보이죠? 아까 Q라는 폴더를 제가 숨겨놨잖아요. Q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서 얘를 딱 선택을 하겠지. 그러면 Q가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얘를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숨긴 거를 빼겠다. 그럼 이제 깨끗하게 보이겠죠. 아이콘이 선명하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이런 말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보시다 보면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를 강의하는, 특히 뭐 저희 전공자들은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편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 컴퓨터 선생님들이 있어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 그래픽 자격증이나 뭐 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강사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아까 그 일반이란 메뉴에 가면 더블 클릭해서 열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복이라는 메뉴에 가면 숨긴 파일도 표시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메뉴몸.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나 모르겠네. 여기 위에 메뉴.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 마련이 게 이 메뉴거든요.
메뉴 없잖아요.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뜹니다. 근데 그 메뉴를 항상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 윈도우 XP는 항상 요 메뉴가 위에 있었어요. 파일, 편집, 보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윈도우 7로 가면서 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는 윈도우 7을 처음 배우실 때 어려운 거지. 야, 윈도우 XP는 보이는데 7은 왜 안 보이니? 이렇게. 그때 옵션에 들어가서 보기에 가서 메뉴를 항상 보게 할 거냐라고 하면 이 메뉴가 위에 보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봐요. 어떻게 본다? Alt키, ALT키 있잖아. 얘 눌렀다 띄면 메뉴가 보이거든. 언제라도.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시잖아요. 인터넷 하시잖아. 얘도 메뉴가 필요하죠. 그렇죠? 메뉴 어떻게 연다? Alt키 눌렀다 띄면 돼요. 그럼 메뉴가 뜨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본문을 클릭하면 본 내용을 클릭하면 메뉴가 사라지니까 Alt키 누르면 또 메뉴가 열리겠지. 이렇게 인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안 쓰는 기능들은 숨겨놔요. 숨겨놔. 필요하면 꺼내놓고 써라. 필요하면 꺼내놓고 써라 이거지. 예.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이라는 항목에서는 또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오, 헷갈려.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만 해보면 돼요, 이건. 몇 번만 해보면. 1번 문제 볼게요. 폴더 옵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메뉴 몸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숨긴 파일들,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폴더 옵션은 뭐냐면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는 거는 따로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무슨 말인지도 아셔야지. 그렇지? 자, 보세요. 이 컴퓨터에는 지금 하드 디스크가 2개가 있고요. 제 USB 메모리 하나 꽂혀 있고요.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아까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2개가 꽂혀 있어요. 이거는 이 컴퓨터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앞에 계신 선생님 컴퓨터로 제가 접속하고 싶으면 네트워크라는 거로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이렇게 네트워크. 여기 네트워크에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02번 컴퓨터, 지금 앞에 두 번째.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 이분 컴퓨터가 02번 컴퓨터거든. 그럼 얘를 열어보면 이 안에 컴퓨터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막아놨을 거란 말이야. 접근을 못하게. 그럼 뭐 저 2번 컴퓨터가 주인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안에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내문서가 있는데, 요 내문서 중에 요거 발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다른 사람이 좀 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공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 설정. 예, 공유 대상 해가지고 홈 그룹 읽기 하면 뭐다? 제 거를 가져가서 볼 수만 있는 거고요. 읽기 쓰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남이. 그러면 삭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공유 설정을 걸 때 읽기만 해줘야지. 읽기를 클릭해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매번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제 컴퓨터에 있는 발표라는 폴더에 있는 걸 열어서 보시려면 귀찮으니까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라이브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여러분 예전에 그 엔드라이브라고 기억나세요? 엔드라이브? 들어는 봤어요. 엔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쓰는 거. 여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러면 N 드라이브처럼 K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면 상대편 컴퓨터에 폴더가 연결이 되는 거지. 그건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컴퓨터에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옵션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컴퓨터 상에서 하는 거지
폴더 옵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2번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숨긴 파일 폴더를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숨긴 파일을 해제할 수 있대. 숨김 속성을.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폴더를 숨기고 있다 하고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했죠.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서 속성에 들어가서 얘를 숨길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etc란 폴더가 있는데 etc란 폴더를 제가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거나 적용을 누르면 이 안에 모든 폴더들이 요 폴더만 숨길 거냐, 요 폴더 속에 있는 내용까지 다 숨길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창에서 이 창에서 직접 속성 항목을 눌러가지고 숨길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예요.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폴더 옵션이라고 하는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혹시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 아, 내 컴퓨터 창에 있는 이 폴더나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게 할 수 있을 거다. 숨기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 읽기 전용, 숨김 속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누르면 얘는 본래는 안 보이는 애지. 저는 숨긴 것도 보라고 했으니까 흐릿해진 거고. 얘를 다시 해제하고 적용 누르면 깨끗하게 보이고. 이거는 숨김 속성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숨김 명령을 걸은 거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는 숨김 속적이 폴더 옵션에서 하는 거고. 그것이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거. 답은 세 번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 폴더나 파일의 속성에 들어가서 숨기게 할지 말 건지를 지정해주는 기능이 바로 속성이에요. 내 컴퓨터 창에 있는 여러분의 USB 메모리나 또는 내문서 폴더에 있는 여기 내문서 폴더에 있는 요거 폰트라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 얘를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얘를 숨길 거다. 그 확인 누르면 얘는 안 보이는 거죠. 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말도 써 있네요.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잖아요. 얘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Alt, Enter를 누르면 그 창이 뜬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속성 이거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로 하실 때는 왔다 갔다 하다가 Alt, Enter 눌러도 그 창이 뜬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 해제 가능하죠?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어떤 방향키 움직이다 보면 이제 확인, 취소, 적용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또 그 명령이 작동이 되고 이렇게. 예.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서 속성을 누른다. 바로가기 메뉴가 뭐라 그랬죠?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메뉴.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 중에 속성을 누른다. 그러면 이 폴더는 파일이 8개가 들어있고 폴더가 2개가 들어있다. 전체 용량은 얼마큼 된다. 이것도 보여줘요. 숨기고 자시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USB 메모리 안에 이만큼 남아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이만큼 남아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하늘색이 사용한 거고 하얀색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복사를 해드릴 때 아까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얘를 속성에 가서 봤더니 4.57기가래요. 그러면 여기 가서 봤을 때 23.9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4.57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무작정 복사해서 붙였는데 상대편 공간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 멈춰요. 복사할 만큼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돼요. 공간이 없다. 어떻게 복사를 할까 하고 멈춰버리게 된다. 스톱이 된다고.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안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ISO 파일이 있어요. 폴더. 여기 들어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봤더니 8.6기가래.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터는 7.51기가래. 그러면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다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용량을 봐야지. 속성에 들어가서 20.6기가네. 20.6기가. 그러면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가지고 23.9기가 남았다고 하니까 들어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지. 그럼 쫙 복사가 되겠죠. 그렇죠? 확인하고 해야지. 무작정 복사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공간이 없네요. 복사가 안 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거나 그렇게. 일반 언제 이 파일이 작성이 됐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글 문서를 작성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오늘의 묵상이라는 게 있는데 속성에 가서 봤더니 2018년도 11월 28일에 처음 작성했나봐요. 꽤 오래전에 작성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언제 수정했냐면 그저께네. 그저께 토요일날 오전 9시 14분 56초에 이거를 수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거다라는 얘기죠. 음, 1번 문제. 폴더 옵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다. 숨긴 파일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잘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문제 잘 기억하신 거. 아까 9번 문제, 9번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린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 그 폴더에 오른쪽 눌러서 속성, 폴더 속성, 지금 우리 배우는 속성,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읽기 전용, 숨김. 읽기 전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숨김은 안 보이게 하는 거고요. 읽기 전용은 뭡니까? 수정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가 얘를 읽기 전용으로 바꿔놓고 확인 누르면 얘를 열어서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치고 나면 뭐를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잖아요. 저장을 못하게 막아놨잖아. 어떻게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읽기 전용을 해놨잖아요. 얘를 풀어야지. 그래야 얘를 열었을 때 뭔가 글을 쓰고 나서 저장 명령을 걸면 휙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지금 저장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속성에 가서 예, 오늘 1분 전에 수정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뜨는 거지. 그렇게 다 내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자, 문제. 윈도우 탐색기로 봤을 때 템프라는 폴더가 있나 봐요. 템프라는 거는 템포러리라는 거의 줄임말 같아요. 임시. 예, 내 컴퓨터 안에는 실제로 템프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템프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템프라는 폴더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한글 2010 같은 거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우셔도 돼. 언제든지 얘를 삭제하셔도 돼. 근데 이 폴더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어요. 속성에 갔더니 저한테는 파일이 152개가 있고 폴더가 80개가 들어있대. 이 안에. 어떤 애는 읽기 전용으로 돼 있는 애들 있고 안 돼 있는 애들도 있나 봐.
요거는 읽기 전용이 아니란 뜻이고 이거는 다 읽기 전용이란 뜻이고 아까 요거는 어떤 애는 그렇고 어떤 애는 아니다 이런 것들 보인다는 뜻인데 자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 템프 폴더가 포함하고 있는 파일 폴더 및 하위 폴더 및 파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여기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이 안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거를 삭제해야지. 속성 보는 건 뭐예요? 얘 이름이 뭐고 얘 안에 몇 개가 들어있고 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성질이 지랄맞은지 이런 걸 보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삭제하려면 천상 이 안에 들어가서 삭제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다르죠. 그 다음에 공유도 걸 수 있죠. 공유. 이거를 딴 사람이 같이 보게 할 거냐 말 거냐 공유도 걸 수가 있고 이런 거. 읽기 전용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삭제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11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학습 자료를 가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면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얘가 뭔가 쫙 설치가 되고 지나갈 겁니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이란 말이 뭐예요? 선택하는 거지. 인터넷에서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겠죠. 하이퍼링크 기능에서 넘어가기도 하겠지. 책에서는 얘를 클릭하면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다 선택하려면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폴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하고 싶어. 이만큼을.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 할 수도 있겠지만 드래그가 여의치 않으면 처음 거 클릭 그리고 Shift 키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 뭐라고 써있냐면 선택할 항목의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드래그 하면 블럭이 잡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뭐다?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클릭하면 흉 블럭이 됐잖아. 파일도 처음 거를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나중 거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연속으로 선택이 된다. 예. 그런데 얘 따로따로 선택하고 싶어. 그럼 처음 거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다음 거를 클릭을 하면 비연속적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할 항목을 차례대로 클릭한다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처음 건 그냥 클릭해요. 그 다음부터는 Shift를 누르고 클릭할 거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할 거냐. 그러면 엑셀에서도 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셀들을 선택하는 것도 똑같아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똑같아요. 아래 한글도 똑같고. 이거는 파일 및 폴더를 선택하는 거지만 개체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글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 기능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요. 예. 시험에 몇 번 나왔다? 많이 나오진 않았죠?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올 떠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컨트롤 A 또는 이쪽에 가시면 메뉴가 어디 있을 거라고 Alt 키 눌렀다 뜨면 메뉴가 열린다 그랬죠? 편집에 가서 모드 선택 컨트롤 A라고 써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예.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문제.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을 선택하려면 Alt A를 누른다. 아니죠. 컨트롤 A죠. 그게 틀렸네. 예. 그 다음에 연속적인 걸 선택할 때는 Shift, 비연속적인 거는 컨트롤인데 이런 거죠. 제가 이만큼 선택했는데
여기 있는 얘는 빼고 싶대. 그럼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돼요.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면 선택한 게 해제가 되고, 다시 선택하면 다시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선택된 애는 해제, 해제된 애는 다시 선택. 그러니까 문제에 뭐라고 쓰이냐면은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제외할 항목을 클릭한다. 맞는 말이에요. 연속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클릭을 한다. 자, 여기서 이만큼만 선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 쉬프트 누르고 또 클릭을 하면 이만큼 더 선택이 돼요.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맞는 말이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클립보드. 클립보드라는 말을 아세요? 클립보드라는 이 물건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집게 달려있는 판, 그걸 클립보드라고 하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얘를 집게판이라고 부릅니다. 아빠 집게판 있어요? 집게판이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 집게 달린 건데, 제가 쓰는 클립보드를 보여줬더니 아빠도 있네요 그러더라고. 니들은 집게판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그렇대. 그럼 아빠는 뭐라고 불러요? 클립보드라고 한다. 클립이 집게고 보드가 판이니까, 그럼 컴퓨터에서 말하는 클립보드는 뭐냐? 우리가 블럭을 설정해서 복사 또는 잘라내기 하잖아요. 그것이 저장되는 공간. 우리가 이만큼 블럭을 잡아서 복사, 그럼 어딘가에 가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붙여넣기 할 거 아닙니까? 그 붙여넣기 하는 내용이 봉간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클립보드라고 한다. 클립보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보관해두는 임시 저장 공간이다. 얘를 우리는 버퍼라고도 부른다. 버퍼.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버퍼. 임시 저장 공간을 버퍼라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자료를 클릭해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를 클릭하면 유튜브가 재생이 되잖아요, 영상이. 그럼 그런 거를 컴퓨터로 가져와서 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 버퍼라는 공간을 사용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버퍼의 속도가 느리면, 통신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퍼링 걸린다고 하지. 그래서 과거의 개그 중에 버퍼링스라고 하는 그런 거, 버퍼링이라고 관련된 그런 개그도 했었어요. 막 음악이 다운로드 되다가 중간에 느리게 되면 노래가 끊기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개그 코너에서. 과거에는 형광등이다 그랬죠. 껌벅껌벅 거린다고. 그런 걸 이제 버퍼라고 했는데, 이 중에는 클립보드도 버퍼에 하나 속하는 거예요. 버퍼는 전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다 버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클립보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사 또는 이제 뭐 이동 필요한 공간을 클립보드라고 하는 거죠. 요것만 따로 해주는 버퍼를 클립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있잖아요. 얘만 관리해주는 버퍼를 클립보드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클립보드는 얼마나 많은 양을 저장하느냐. 하나만 저장된다. 가장 마지막 거 하나만 기억한다. 제가 여기를 복사했어요. 여기를 또 복사했어요. 또 복사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것만 저장이 된다. 클립보드는 주 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지면, 컴퓨터가 다시 재시작되면 주 기억 장치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클립보드 내용도 사라진다. 엑셀에서 말하는 클립보드랑 달라요. 엑셀에서는 하나만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수를.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에서도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클립보드랑 윈도우상에서 말하는 클립보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윈도우상에서는 오로지 가장 마지막 거 하나만 기억을 하는 거고요. 다른 응용 프로그램상에서는 클립보드 안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약간 다르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 자체를 복사를 하려면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는 거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창이 작으면, 이렇게 창이 작으면 활성창이라고 해서 겉에 올라온 창이 이건데, 이때는 뭐를 누른다?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른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는 학습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윈도우즈의 클립보드에 관한 설명이다. 클립보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 전체를 복사하는 거는 프린트 스크린 키고, 활성 창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는 거는 Alt, 근데 여기 컨트롤이라고 써있네? 이게 틀렸네. 그렇죠. 그리고 클립보드는 주요 기억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껐다 키면 지워진다 하는 거죠. 예.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요약된 겁니다. 이게 다 요약된 거예요. 여기서 뺄 건 없어요. 좀 그렇지만서도 뺄 거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그 컴퓨터 일반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공회에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험 범위, 출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윈도우 영역에 휴지통 영역. 휴지통도 종류가 안에 기능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시험에 저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든가, 이렇게 해설을. 얘를 뭐 따로 줄이거나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 휴지통. 징그럽네. 너무 많이 나왔네. 휴지통은 먼저 들어보셨죠? 어떤 거를 우리가 불필요해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삭제가 되면 위험하잖아요. 휴지통으로 가죠. 그럼 휴지통에서 가서 내가 복원을 하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지. 원래 자리로. 근데 휴지통은요, 크기가 있어요. 휴지통이 크면 좋을까요? 여러분 집에 휴지통이 크면 아무데나 휙 던져도 글로 갈 거 아니야. 근데 휴지통 공간만큼 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 휴지통을 0으로 만들어 놔요. 그럼 휴지통을 사용하는 공간을 안 쓰겠다. 오로지 다 작업 공간으로 쓰겠다. 근데 모르고 내가 삭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로 사라진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의 보험입니다. 보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자동 설정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지정해 줄 수 있다. 또 제 컴퓨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C 드라이브, D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드라이브를 C 드라이브 휴지통 따로, D 드라이브 휴지통 따로 만들 수 있다. 따로따로 만들 수 있다. 휴지통 아이콘은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깨끗한 경우 아이콘 그림이 다르죠. 그렇죠? 휴지통에 있는 내용은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닌데, 삭제를 하게 되면 양이 찰 거 아닙니까? 휴지통의 크기가 10인데 3짜리 삭제하고 3짜리 삭제하고 3짜리 삭제했어요. 1만 남았는데 3짜리를 더 삭제하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10밖에 없으니까 먼저 삭제됐던 하나가 사라져야만이 얘가 끼어 들어가겠죠. 밀어내기니까 무조건 밀어내기예요. 용량을 초과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것이 자동으로 사라져 버리고, 대신에 휴지통의 용량이 10인데 15짜리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그냥 바로 삭제가 돼요. 휴지통이 안 거치고.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는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휴지통에 있는 거는 무조건 오려두기, 잘라내기를 해서 이쪽에 붙여넣기 하면 이동이 되는 거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돼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지정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장하드 있죠. 외장하드 꽂으면 USB 메모리처럼 USB 케이블로 꽂는 거잖아요. 외장하드도. 그런데 걔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돼요. 여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된 애들은 절대로 휴지통을 갑니다. 근데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휴지통에 안 가요. 휴지통 안 가요. 조심하셔야 돼. 잠깐만.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휴지통 안 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제가 삭제 명령을 걸면 영구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그때 주체에 맞게 예 그러면 어떻게 돼? 빠이빠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문서라든지 이거는 다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니까 이만큼 블록 잡아서 삭제하실라우? 휴통에 간다는 얘기죠? 그럼 휴통에 갔으니까 다시 휴통에 가서 여기 갔잖아요. 그렇죠? 아직 가고 있는 중이야. 너무 많아서. 중간 멈추고 가가지고 얘를 주책 맞게 비우기 누르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복원 오른쪽 눌러서 복원. 그럼 아까 있던 자리가 내문서 아닙니까? 알아서 그걸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스 모드가 뭐예요? 도스 모드. 이렇게 여기 이제 과거의 명령을 이렇게 걸어서 시커먼 창이 뜨면 여기에서 제가 딜리트 키라는 명령을 써요. 딜리트. 그래서 명령을 걸면 뭔가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삭제한 건 휴통에 안 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거는 뭐갈까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남의 거죠.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K 드라이브, M 드라이브처럼 만들어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걸 삭제하면 그쪽 휴지통에 가든 말든 하겠지. 내 컴퓨터에 휴지통에 안 오겠지. 남의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냥 바로 삭제예요. Shift 키를 누르고 삭제하면 바로 삭제라고. 우리가 불필요한 게 있으면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흉에다 끌고 가거든 이렇게. 근데 Shift를 누르면 삭제예요. 이렇게 끌고 가면 이동이라고 뜨거든. 근데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할 때 Shift를 같이 누르면 삭제라고 아이콘이 떠요. 삭제라고 이렇게. 이름이. 다르죠? 삭제. 요거는 휴지통으로 이동.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휴지통 자체를 속성에 들어가서 요거 바로 제거하게끔 처리해버리면은요, 이제 얘를 끌고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휴지통으로 이동한다고 써있지만 사실은 훅 사라져버려. 안돼 이거 안돼.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를 따로따로 휴지통을 만들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삭제 확인 대화 상자표.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하면 내가 삭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딜리트 키 누르면, 근데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를 삭제하면 이 창이 뜨지. 휴통이 갈 거니? 이게 있어야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간다 그러면 다시 되살릴 수는 있겠지만, 요거 되살리면 되겠죠? 복원. 그러면 다시 나타나겠지. 기본 값으로는 돼 있을 거예요. 기본 값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사하고 이동하다 보면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 덮어 쓰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자금 관련해서 뭐 검찰이 압수수색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얘를 삭제하더라고. 비자금 관련 자료를 삭제하더라고.
그래서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없어질 것 같죠? 다 찾아내요. 휴지통이 버렸잖아요. 버렸잖아. 그럼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죠? 아, 살린다니까? 저도 그런 기술은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삭제가 된 거지만 사실은 안에 살아있어요. 목록에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삭제했다는 절대로 큰일 나. 우리는 못 찾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파일을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덮어쓰기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못 찾아. 좋은 거 가르쳐주죠? 이거 써있잖아. 이동 복사한 거 덮어쓴 거는 휴통에 안 간다고. 못 꺼내 쓴다고. 자, 휴지통에 보관된 거를 영구 삭제하려면 어떻게 한다? 휴지통 비우기를 하든지 휴지통에 들어가서 삭제를 한다거나 하면 휴지통에서도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영구 삭제지만 실제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출석부에 여러분 이름을 두들로 짝짝 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기다가 화이트로 이렇게 칠해버리면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건 아니죠. 공부하고 있잖아. 연결고리만 사라지는 거지. 연결고리만. 실제는 다 있어요. 실제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원한다 그러죠. 복원. 이 안에 모르고 증거사진을 찍어놨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 그럼 핸드폰이 고장난 거지 데이터가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면 얘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 안에 저장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복구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겨서 맡기면 비싸요. 근데 그게 뭐 공익을 위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모르고 삭제했을 때 복구하려고 그러면 돈이 한 2-30만 원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예전에 모르고 제 컴퓨터를 포맷을 해버렸어요. 하드디스크를. 제 게 아니라 남의 거를 모르고. 근데 그 안에 사진이 들어있었나 봐. 10만 장이래. 죽었다 생각했죠. 그래서 업체에다 맡겼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안 된대. 자기 저보고 알아서 해보래. 죽일 놈들이 하려면. 그래서 제가 기술을 배웠어요. 몇 날 며칠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12만 개를 복구했어요. 복구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복구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럼 방법이 없지. 뭐 그분한테 미안합니다고 해야지. 대신에 본인이 모르고 삭제한 것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봤더니 이건 제가 예전에 삭제한 건데 이것도 다 살려줘 놓으셨네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쌤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남의 거는 이제 안 만지기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업체에다 맡기면 한 4일 걸려요. 저도 4일 걸렸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업체에다 맡기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명정보라고 있어요. 그게 여기 제가 제 홈페이지도 링크를 걸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사이트 모음에 여기 명정보 기술이라고 있다. 이게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저거 있죠. 뭐지? 천안함에 들어있던 컴퓨터들을 100% 다 복원했어요. 하드디스크를. 굉장히 기업이 근데 비싸요. 데이터 복구, 복구 비용. 자, 복구 비용이 이렇게 있죠? 하드디스크 물리적 여기 뭐야? 모바일폰, 핸드폰 같은 거. 전화번호 복구하는 거, 이런 거. 스마트폰은 고장난 거 10만 원, 뭐 사진 15만 원, 동영상 15만 원,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를 내가 복구한다 20만 원, 뭐 이렇죠. 통화 내역 30만 원, 25만 원 이렇습니다. 비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라면 해야지. 저거 복구해봤자 5만 원밖에 안 돼. 내가 재판에서 이겨도 5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아. 그러면 복구 안 하는 게 낫고. 저거 복구하면 1,000만 원 내가 이 보상을 받을 것 같아. 그럼 복구해야죠. 목숨 걸고. 분명히 해줄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복원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모르고 삭제했는데 얘를 잘라내기 해서 제가 제 컴퓨터 내 문서 안에다가 여기다 복원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일로 들어와요. 일로. 그럼 여기로 복구한 겁니다. 여기는 사라졌잖아. 여기는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붙여넣기 해도 돼요. 끌고 가도 되고요. 복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안 된다.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는 가능하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안 된다. 왜? 복사라는 메뉴가 없어요. 휴지통 안에는. 잘라내기만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 보관할 수 없는 경우는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했다?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탐색기에 있는 거를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건 휴통이 가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휴통으로 보냈어. 그것도 보관할 수 있죠. 근데 휴지통에 있는 거를 (2번) 2번도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번만 안 되는 거죠. USB 메모리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로서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 걔가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이 되는 게 기본인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도 있습니다. 그건 복구가 돼요. 그럼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전에 놨다가 요즘은 안 내는 느낌이더라고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삭제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복구가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때 틀린 거로 처리가 됐죠.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야. 자기 쓰는 USB 메모리를 꺼내주고 딱 꽂아가지고 삭제하는데 휴통이 가더라 이거지. 근데 봤더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되더라. 제가 쓰는 집에 있는 USB 메모리도 몇 개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돼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봤더니 공장에서 생산될 때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이 되게끔 할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공장에서 그렇게 생산이 됐나 봐요.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잖아. 근데 보편적으로 아까처럼 그런 보기가 나오면 당연히 USB 메모리를 삭제했을 때 휴통이 가지 않는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맞는 말이지. 2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이다.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드라이브마다 직접 설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크기를 원하는 경우에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근데 실행은 안 돼요. 복원은 가능하지만 실행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복원을 해야만 실행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거 없어. 초과하면 용량을 초과하면 예전에 먼저 삭제된 것들이 밀려나간다. 그런 거. 자, 이제 14번째 보조 프로그램 그룹은 이제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습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